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14번째 시간으로 개항기 외세 경제 침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항기 제국주의 열강들은 조선의 각종 불평등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힘이 약하고 아직 근대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조선은 이런 제국주의 열강들의 강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조약들의 체결 순서와 그에 따른 외국 상인들의 경제 침탈 또는 제국주의 열강 세력의 이권 침탈 또한 그에 따라 나타난 우리의 경제적 피해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 맺었던 외국 세력과 맺었던 조약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는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에서 심리, 즉 4km로 한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국내 활동 범위는 제한되었고 이들의 물건을 당시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등 포구나 항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사들여서 이를 국내 시장에 다시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주, 여각 등의 상인들은 큰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상인들 역시 영사재판권과 무관세 규정 등의 각종 특권을 이용해서 조선에 많은 물건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의 변화가 온 것은 조선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당시 청은 조선을 자신들에게 종속된 속국으로 간주하고 청 상인들의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백리까지 확대되었고 이들은 객주, 여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성까지 들어와서 무역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 상인과 국내 내륙 상인을 중개해주며 큰 이익을 챙기던 객주나 여각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에게는 모두 최혜국 대우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 상인들 역시 조선의 수도인 한성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일본은 조선의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새로운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83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본에게도 역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도 일본에게 몇 가지 권한은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 부과입니다. 이전 조약에서 조선은 관세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무관세로 자신들의 물건을 조선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약하게나마 일본 물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한 조선의 쌀이 무제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공령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조선에서 곡물 유출이 너무 심할 경우 각 지방관들이 방공령으로 무역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활용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은 방공령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조선의 방공령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외국 세력들의 무역 침탈이 심화됨에 따라 청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은 서울에서 치열한 상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인의 몰락은 더욱 심해져만 왔습니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침탈 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들 강대국들은 최혜국 대우 규정을 이용해서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휩쓸어 갔습니다. 특히 열강들은 철도 부설권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철도 설치가 해당 국가의 물자를 수탈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지배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열강들의 철도 부설권은 대부분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일본은 결국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러일 전쟁 중에 일제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1908년에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한국 내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를 일본 농민에게 싼 값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에 일본인 경영 토지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차후 식민 지배를 위한 밑거름을 다진 셈입니다. 이번에는 화폐 부분에서의 일제 침탈을 보겠습니다. 당시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에 화폐가 문란하다는 이유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 제1은행권을 정부 공인 화폐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재정과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존 국내에서는 상평 통보와 백동화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품질이 좋지 않은 화폐는 아예 불량으로 화폐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화폐 가치의 40%만 인정해서 새 화폐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 한국 상인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었고, 국내 총 통화 유통량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이런 화폐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구실로 한국 정부에 많은 빚을 지게 해서 한국 정부는 순식간에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오늘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서 그 외국 세력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